네, 안녕하세요. 시와군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촌원 학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군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군 함정의 이름에 담긴 역사, 상징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함정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인데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지문 등 다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The history of Republic of Korea's military vessels. 함과 이게 정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그 군함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모함 할 때, 구축함 같은 거 할 때 함, 기본적으로 이제 ship으로 가고요. 이 정은 두 갈래로 또 구분이 됩니다. 어, 이 저희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곳 중에 하나인데 단정 보트, 주정 크래프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속단 강습 예를 들어 강습 단정 assert boat 이렇게 돼 있고요. 강습 주정 assert craf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강습을 하는데 하나는 주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 단정보다 크고 이 주정부터는 커미션이라고 해서 취업 행사를 하고 취업기와 취업기를 받고 또 이름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가는 말인데요. 작은 군함들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합친 게 함정이라서 그걸 사이즈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 vessel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자, 이 링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저희 블로그 게시물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죠. 우리 해군 함정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The news related to our naval vessels uh, have heated up things for the year. 우리 힘으로 건조한 함정의 역사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Uh, we at Newsbaba delivers you the detailed news about the history of our naval vessels built on our own. 힘 하면 이제 파워, force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고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일단 뭐 군사력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파워가 있긴 한데 이게 또 군사 비군사 막론하고 강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국 그다음에 force는 뭐 부대, 전력 뭐 등등 군사용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우리 힘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는 on our own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지금 뉴스 바바는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라서 이 프로그램 명이기 때문에 코너 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뉴스 바바 which can be roughly translated as look here look 이런 식의 이제 요기 바바 이렇게 해서 어떤 틱톡에 이제 어떤 분이 쓴 것 같아요. 요기 바바 look here 이렇게 바꾼 하는 것처럼 바바 이 보라는 얘기죠. take a look at our news 정도의 이제 어, 부연 설명으로 넣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정조대왕함 취역, 강화도함 취역, 독도함 성능개량, 장보고3 배치2 3번함 착공 등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 함정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We have heard a lot of news re- relevant to our military vessels for this year, throughout this year, including a commission of the RKNS Chongjo Daewang, the commission of the Gangwon-do, the performance upgrade of the Dokdo, the uh, construction begun for the third ship of the Batch 2 Changbogo 3.
각 군함 명칭에는 이렇게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정관사 더를 붙여주시는 게 정식입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할 때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개조라고 외형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배치 2라고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 연번이 붙었다라는 건 어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위치를 잡아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눈치를 좀 챌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영문에 BATCH라고 그러죠. 배치라고 해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물량을 나타낼 때 생산 관련해서도 쓰곤 하는 그런 말입니다. BATCH. 음, 네.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는 막강한 해군력의 상징, 함정. The naval vessels symbolize the formidable naval power protecting our country's territorial sea. 이제는 국산 기술력으로 건조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건조된 함정들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Now we are able to build those vessels with the domestically produced technological prowess, and also we are even exporting them to other countries. If so, what is the history of these vessels built on our own so far? 국산, 국내에서 생산됐다라는 얘기죠. domestic 이렇게 domestic을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썼는데요. 이게 국산화라고 할 때 localized라는 말도 되죠. localize, 국산화. 다만 이제 localize는 꼭 반대로 가면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localize를 하면 국산화가 아니라 음, 뭐, 현지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국산이 될 수도 있고 현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 localization. 해군의 필수 전력 함정. 바다와 인접한 국가라면 함정을 보유하기 마련이죠. The vessels are the essential force of the Navy, and indeed, if a country is contiguous to the sea, then they must possess these vessels. 자, 인접은 딱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jacent, adjoining, contiguous, neighboring 이런 말을 쓰는데요. 특히 군사에서는 contiguous라는 말을 써서 인접 작전 지역, 작전 지역 여러 개가 딱 맞닿아 있는 그럴 때 쓰는데 contiguous area of operation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역시 해양 군사력 증강을 위해 다양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Our country also possesses various vessels to beef up its oceanic military power. 해양 생물 같은 거 할 때는 머린 쓰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로 들어가면 그게 해병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해양은 오시아닉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강국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파워를 써가지고 오시아닉 파워 이렇게 실제 보실 수가 있고 음, 바다 전체를 뜻하는 해양과 구분해서 원래 바다 위를 뜻하는 해상은 sea 아니면 maritime이라는 형용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실정에 꼭 맞고 군의 소요 제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국산 함정 개발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The development of localized vessel development technology is needed to fill the vessels quickly and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raised by the military and befitting dovetailing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꼭 맞는다.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럴 때 이렇게 그 뭐죠? 그 톱테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꽉 끼워 넣는 이게 빠질 수가 없는 형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꼭 맞는다고 할 때 톱테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요가 있고 수요가 있죠. 수요. 수요는 경제학 쪽에서도 많이 듣는 말인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할 때 그 수요 디맨드가 있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바라는 거죠. 근데 소요는 바라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꼭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requirement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1940년대부터 국산 함정을 개발, 건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To this end, our country has been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build localized vessels since the 1940s. 우리 해군의 국산 건조 첫 번째 함정은 1947년 건조가 완료된 충무공정입니다. The first ever vessel built domestically by our Navy is the 충무공, whos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1947.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좀 압축해서 1번 함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번 함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초도라고도 합니다. 초도함 같이 엮어 두시면 되겠고요. 본래는 어뢰 발사기와 기중기를 탑재한 비행기 구조 겸 어뢰 발사 함정으로 설계됐는데요. Originally, it was designed as a torpedo launch vessel as well as and equipped also with the structure, aircraft structure carrying the torpedo launcher and a crane.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기중기, 크레인이 있겠고요. 발사하는 그 장치 자체를 얘기하죠. 런처 내지는 런치 디바이스 이렇게 하시는데 올려놓고 쏘는 핸드폰 거치대 할 때 쓰는 것처럼 대가 달려있는 발사대는 런치패드 이렇게 하시고요. 그 장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운동장처럼 발사장, 런치 그라운드 내지는 런치 사이트 이렇게 하고요.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물체입니다. 발사체. 그냥 이건 두 갈래로 나뉘는데 단순히 쏘아서 날아가게만 되는 자기 자체의 추진력을 가동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프로젝타일로 하는데 우주에 쏘아 올리는 발사체 있죠. 일단 지상에서 이륙시켜서 발사시켜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자체 분사 엔진 같은 걸 써가지고 또 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사체들은 런치 비클이라고 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발사체. 자, 이게 이제 충무공 정의 모습인데, 지금 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함이 아니라 정이 달리면 지금 보기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 작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되는 걸 눈대중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왼쪽에는 훨씬 더 좀 큰 군함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이 들어가서 지금 이 정도 사진을 보면 이거는 아주 작은 보트 단적은 아니니까 크래프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가장 좋은 해석이 되겠고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vessel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갈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차례 건조 중단, 재착수 과정을 거치면서 경비정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the stopped building and initiation once it came to be born as a guard craft 경비정 아까랑 마찬가지로 크래프트를 그대로 이어갔고요. 전력화된 이후에는 연안, 도서경비 및 불법 조합 어선 규제, 조난선박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After its fielding, it carried out the mission such as the
uh, guarding the near shore and islands and regulating the illegally fishing uh, vessels and the rescuing the ships in distress. 아, 연안 보시죠. 음, 해안부터 해변이 있고요, beach. 그리고 연안, near shore 방금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벗어나면 근해가 되죠, offshore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양으로 쭉먼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걸 합쳐가지고 연근해, littoral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일단 이 littoral combat ship 이런 식으로 쓰면 연안 전투함이라고 연안은 원래 니우쇼인데 이걸 연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사 쪽을 고려를 한다면 그 리터럴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군사와 관련이 없이 진짜 해양학을 얘기할 때는 방금 얘기 드렸던 니우쇼가 연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업은 어선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작업을 할 때 물고기 건져 올릴 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쪽에서 가면은 fishing operation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꼭 어선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죠. 어, 공장 조업 시간 단축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업이란 말은 원래 기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죠. 꼭 그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닙니다. 어류만 잡는 게. 그래서 이럴 때는 그 factory working hours 그 조업 단축할 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이 구조 기본이죠. 레스큐인데 우리나라 해난 구조대라고 해군의 특수 부대가 있죠. 해난 구조대 Ship Salvage Unit 이렇게 해서 salvage가 원래 그 인양인데 물에서 건져 올리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해군은 구조라고도 씁니다. salvage.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